안녕하세요.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. 네,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계산 방법, 그 다음에 어떤 계산의 흐름, 또 단계별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지, 왜냐면 계산할 때 필요한 서류들, 필요한 내용들, 필요한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어떻게 준비해서 계산하는지, 그리고 그 계산은 후에 최종적으로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세액을 계산하는 흐름입니다.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실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세액 계산하는 흐름을 한번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내지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지 회피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먼저 그 세액 계산 첫 번째는 양도 금액입니다. 실제로 이제 매각할 때 얼마에 팔 건지 그 파는 양도 가액이 정해져 있을 테고요. 그러면 거기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또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. 필요경비라는 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도와 취득에 들어간 비용이겠죠. 뭐 법무 비용이든 중개 비용이든 세무 비용이든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오고요. 그 양도 차익에서 이 양도했던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합니다. 그러면 그걸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익이 양도차익이고 거기서 일부 공제 장기보유 장특공제라고 합니다.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면 그걸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. 거기에서 또 감면 대상 소득 금액이 있다면 또 감면 소득은 또 공제를 하고요. 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은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 공제를 해줍니다. 이 250만 원은 개인별, 인별이고 또 1년에 250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했다. 그래도 한 번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입니다. 여기 과세표준에 이제 그 8단계의 소득세율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세율을 결정하고요. 그러면 나오는 산출 금액이 있을 겁니다. 그 산출 금액에서 요거 이제 세금입니다. 거기서부터는 이제 세액공제입니다. 세금을 실제로 깎아주는 거죠. 그래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세액공제, 또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또 감면,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이 되고요. 요 납부세액이 결정이 되면 요거는 양도소득세입니다. 그런데 또 지방세 10%가 또 붙어서 지방소득세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내야 될 산출세액이 자진납부세액이죠. 아닙니다. 과세표준이 만약에 10억이 초과된다 그러면 최고 구간이 45%거든요. 그럼 10% 지방세면 49.5%까지 납부세액이 총액 늘어날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기본 서류입니다. 그러니까 기본 서류는 이런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뭐 기본공제 이런 것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좀 준비하셔야 될 서류가 양도가액, 그 다음에 취득가액, 그 다음에 필요경비, 그 다음에 혹시 세액 감면 공제 받으신 게 있는지, 또 감면 받으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양도가액이라고 하면 우선은 뭐 실제로 이제 판매하는 매각하는 금액이겠죠. 실제 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뭐 실제로 취득했던 가액이겠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만약에 실제 거래가액이 없다 그러면 매매 사례가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감정가액 내지는 그 당시에 이게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양도할 때와 취득할 때의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그 공시지가의 환산율만큼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100이고 공시지가가 양도할 때 100이고 취득할 때 10이었다. 근데 실제로 가격이 이게 100억이었다. 그러면 취득가액은 10억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보통 취득세 납부했던 영수증이 등기권리증이 보통 붙어 있을 겁니다. 법무사들이 거기다 붙여 놓으니까요. 그래서 거기 보면 등기권리증 뒤에 보면
각종 세금 납부한 내용, 인지세 낸 거,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같이도 아마 붙어있까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. 그거마저도 없다.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. 또 필요경비도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법무비용,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,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샤시 같은 거,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설비 개량, 뭐 예를 들어서 뭐 형광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모품이니까 그런 건 해당이 없지만 샤시라든지 이렇게 큰 돈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? 어떤 주택이나 어떤 건물에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상승시킨 그런 비용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고요. 그런 것들은 다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. 그러면 이걸 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나온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. 네, 다음은 세액공제입니다. 이제 납부세액이 결정이 되면 거기서 이제 세액공제를 또 받아야죠. 그래서 혹시나 외국에서 납부를 한 세금이 있다 그러면 그 국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. 또 농지 관련해서 조특법상의 감면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감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세액공제와 감면 금액을 이렇게 받으시면 납부세액이 결정이 될 텐데 이런 서류들을 좀 챙겨 놓으시고 그런 서류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스캔 파일 떠서 어차피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직접 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할 예정이거든요. 그러면 이런 파일들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뭐 PDF나 JPG도 좋습니다. 그래서 파일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직접 첨부해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 네, 간단하게 그 계산 방법, 계산 흐름, 준비 서류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. 그렇게 미리 사전 공부를 한 이유는 사실은 다음 시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. 그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요. 자진신고 어렵지 않습니다. 또 홈택스에서 직접 해보면 온라인상에서 해보면 비과세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고요. 또 세액도 자동으로 뭐 세율이 얼마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.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요. 그리고 비과세 여부, 일시적 이주택 여러 가지를 직접 검증해 볼 수 있거든요. 또 그 세금 납부할세금이 결정되면 고지서를 스스로 발행을 해놓고 그러면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 납부도 가능합니다. 이게 신용카드사마다 좀 무이자에 대한 기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게 무이자로 할부 납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또 양도소득세는 국세지만 거기에 그 10% 지방소득세가 붙는데 이 홈택스에서 요금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 되면 전자신고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하겠냐라고 묻는데 당연히 한꺼번에 해야 되겠죠. 한 번에 한 번 절차에서 지방소득세까지 또 신고납부까지 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. 네,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집에서 직접 하기 직접 해보시면 좋아요. 왜냐면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요.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서류만 좀 준비하시면 직접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훨씬 편합니다. 일일이 그 세무사 찾아가서 뭐 물어보고 뭐 이거 준비해와라 저거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필요한 서류만 몇 가지 되지 않잖아요. 서류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해 놓고 온라인상에서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해서 하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기타 양도소득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계산 방법 이외에도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 검색하시면 관련된 컨텐츠가 많이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대표님의 부동산 절세 전략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